랭킹쇼. 오, 나의 주식. 안녕하십니까, 이건입니다. 네, 유창호입니다. 네. 분위기가 썩 좋지만은 않습니다. 안 좋죠. 코스피나 코스닥도 고점에서 내려오는 흐름인데요. 그동안의 최근 장을 좀 잘 받쳐줬던 2차 전지나 반도체, 이쪽에서 오늘 활약상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주도주가 약하다. 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외국인들이 수급적으로도 팔면서 장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조금씩 더 낙폭이 깊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쭉 보니까 뭐 화장품, 그리고 교육, 그리고 전기차, 또 구체적으로 약간 충전 요쪽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네요. 자, 오늘 날씨 사실 상당히 우중충하죠. 맞아요. 어제부터 비가 내리는 곳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1시부터 2시까지 이 시간만큼은 즐겁게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진단을 많이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만큼 풍성하게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여러분 참여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전화도 괜찮고 유튜브 채팅창에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 네. 그리고 갖고 있지 않은 종목일지라도 매수 문의 보내주시면 그럼요.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열려 있고요. 네. 자, 02-3255-8200번이 전화번호가 될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전혀 저희가 뽑아놓지 않았어요, 종목을. 맞아요. 그러니까 꼭 바로 신청해 주시면은 당첨의 확률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딱 노리셔서 그런지 채팅창 제가 슬쩍 봤더니 최아름님 네이버 종목 진단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199,900원에 5%에 오늘 너무 떨어진다라면서 고민을 좀 하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니까 우리 터줏대감 분들께서 미리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계셨어요. 행투님, 남극곰님, 준호님, 마그마님까지도 무슨 얘기하고 계셨는지는 다시 한번 제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출석 얘기를 하시면서 800명대 중반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시작부터 괜찮네요. 오늘은 한 964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왜 이렇게 구체적이에요? 예, 구체적으로 딱 이렇게 질러놓고 여기랑 맞춰보자 이런 내용. 좋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요, 오늘, 랭킹쇼를 함께 해주시는데, 랭킹도 좀 공개를 해봐야겠죠? 자, 오늘 주제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키워드부터 시작할지 잠깐 운 먼저 떼어주세요. 갑니다. 하지. 24절기 중에 10번째에 해당하는 절기, 하지죠. 하지. 절기에 관련된 랭킹일까요? 24개인데. 아주 상식적인 내용인데요. 자, 하지를 바탕으로 오늘 뽑은 랭킹 이겁니다. 포기하지마 특집. 비행기에서 하지. 가장 하지 말아야 할 행동입니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우리 프로그램? 네. 어쨌든. 정말 대단하죠? 비행기에서 하지 말라는 거 많죠? 위험하니까. 엄청 많아요. 게다가 요즘 보세요. 문을 열어 제껴가지고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사태가 2번이나 터졌습니다. 2번이나. 그래서 여러분, 비행기에서 이제 여행도 많이 갔을 텐데, 네.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들, 꼴불견일 수 있는 행동들을 저희가 정리를 해봤어요. 저희가 한 건 아니고, 제주항공에서 승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던 것이 자료가 있길래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하나하나가 보통이 아니죠? 주사 부리기, 술 먹고. 저건 너무 안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아직도 저런 사람이 있습니까? 시비와 소란행위,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그렇죠. 그 승무원분들 괴롭히거나 네. 또는 아예 다른 승객과 싸움하는. 그렇습니다. 좀 둥글둥글하게 살아야죠. 그리고 그렇죠. 의자를 과도하게 뒤로 젖히기. 저거는 약간 불편해요. 네, 뒷사람의 미묘한데. 체격에 따라서 약간이 아니라 매우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도 얘기하기도 그렇고 막 내적 갈등 엄청 하다가 그렇죠. 죄송한데 요 정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예. 죄송한데 하지 못하는 분들은 발로 차면서 보복을 할 수 있죠. 의자 발로 차기. 세다, 네. 세. 예. 의자에 관련된 얘기가 상당히 있고요. 애기 얘기도 있네요. 그리고 이 청각과 관련된 거, 우는 아이 내버려두기. 이 귀 예민하신 분들은 정말 장시간 여행이라면 상당히 괴롭거든요. 애가 내 맘대로 돼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렇죠. 쉽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가 승객분들 기준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나와 있습니다. 네. 뭐 하나 다 싫다. 보통은 아니다. 그렇죠. 자, 일단은 여러분 채팅창에 하나 띄워드릴 테니까 설문조사에서 여러분 투표 1위라고 생각하는 거를 하나 골라주시고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5위부터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의견들 나오고 있나요? 5위는 우는 아이 내버려 두기. 공명님은 애들 우는 거는 그래도 좀 괜찮으신가 봐요. 근데 이게 또 불편한 사람은 되게 불편하고요. 그렇죠. 들레미님께서는 1위 주사 부리기. 주사 부리기. 그렇죠. 주사 부리는 건 사실 어딜 가도 좋지 않은 행동입니다. 네. 좋은 날님 오셨고요. 위에 보니까 우리 행투님께서는 6위 비행기에서 타이타닉 보기. 타이타닉 보기? 보지 말래요. 보지 말라잖아요, 타이타닉. 왜?
타이타닉 4번 봐서 그렇습니까? 아, 저는 한 번도 못 봤으니까 한번 보는 건 괜찮죠? 네. 아, 진짜. 오이는 그냥. 네. 아, 오늘 네. 꺾는 게 되게 재밌죠? 그렇습니다. 하지여서 하지 말자. 네. 아, 이거는 저희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제작진의 놀라운 창의력을 보면서 네. 아, 이렇구나. PD는 역시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정말 많이 느끼고 있어요. 오늘 한술 또 배웠어요. 제가 뽑으려다가 예. 이걸 딱 보고 제가 항복했습니다. 아. 정말 대단하죠? 재밌긴 해요. 자, 오늘은 랭킹 주제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해봤고요. 예. 지금부터는 종목 진단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 도와주실 전문가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클럽 최분 전문가입니다. 네. 어. 자, 그러면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 역시 저희 얘기 그대로입니다. 네. 가장 먼저 보내주신 분이 확률이 높아요. 뭐 무조건은 아닙니다만 아무도 안 보내줄 때 딱 보내주면은 확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누구냐? 맞아요. 최아름님께서 보내주신 네이버. 그렇죠. 오늘 종목 진단 가장 먼저 보내주셨죠? 그 경쟁자도 없었어요, 그 시간에. 맞아요. 자, 네이버는 19만 9천 원에 5%인데 오, 왜 이렇게 많이 지금 밀려요? 4%가 빠집니다. 예. 네이버 정도 큰 종목이 4% 빠지는 거 이거 꽤 빠지는 거거든요. 자, 많이 오늘 빠지네요. 그래서 너무 떨어지는데 이게 무슨 악재인가 아리송하다 이런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네. 바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네이버입니다. 4% 넘게 떨어지는데 뭐 악재라도 있는 건지 이거 계속 보유해도 괜찮은 건지 알려주시죠. 괜찮죠. 대형주는 급락할 때 사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5% 오늘 비중 여기 계속 20만 원 정도 계속 있다가 외국인들이 많이 이제 이건 외국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주식입니다. 외국인의 지분이 그러면 47.72% 있는데 외국인이 사면 올라가고 팔면 내려가고 그런데 아직 우리가 AI 관련된 챗 GPT라든지 그러면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빙이라고 있죠. 우리나라는 호텔 있죠. 네이버나 카카오나 워낙 뒤처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제 챗 GPT 관련된 검색 포털 이런 쪽은 국내 주식을 굳이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요즘은 그냥 미국 주식 HTS 그냥 이렇게 주문을 장외 시간으로 아침에도 하고 하니까 그냥 주문하면 되는 거죠. 그럴 때 그냥 미국 주식 사면 되는 거예요. 물론 미국 주식은 세금을 25% 정도 내외로 내야 되니까 그래도 많이 벌어서 세금 내면 되죠, 그죠? 그런데 어쨌든 네이버는 이제 다음 달에 검색 챗GPT가 검색 빙 같은 게 마이크로소프트 빙 같은 게 나오고 AI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국내에서 데이터 센터가 가장 크기 때문에 앞으로 결국은 해낼 거고요. 지금 이제 1,000만 명 정도 사용자가 파파고라고 AI 번역 파파고 이제 원리 이용자 1,000만 명 돌파 이런 쪽으로 이제 계속 가면 이쪽으로 관련된 수익성도 좋아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당장 주식이 안 가니까 이 주가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할 때 항상 주식이 안 가면 그 관련된 수혜주인데 수혜주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2차전지 같은 것도 2016년부터 15년부터 시작됐는데 19년도 막 폭락해가지고 영업 적자도 나고 양극재 난리가 났거든요. 주가가 70%씩 빠졌어요. 고점 대비. 그럼 그때 공장을 짓고 있으니까 많이 사놔야 되는 거죠. 그럼 10배, 3배, 5배 기본 먹는데 마찬가지죠. 네이버 같은 것도 우리나라의 1등주입니다. 관련된 챗GPT 관련하면 결국 챗GPT 관련 AI 하면 포털 사이트가 가장 일단은 수혜를 먼저 받으니까 수익성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지금은 20만 원 사가지고 올라가봤자 10% 장기주 내년까지 보면 확실히 잘 하면 몇십 프로 가겠죠. 대형주의 특징이죠. 대형주는 급락을 했을 때 이렇게 급락했을 때 본화를 사놓든지 하면 또 금방 또 올라가죠. 이렇게 이익 났을 때 팔면 되는 거예요. 팔고 싶으면.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이렇게 보시면 과거에 22년도 보면 5월달 이렇게 빠졌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급락을 했죠.
계속 더 급락했습니다. 거래 실리고. 거래에 실리니까 이제 여기 오면 바닥이니까 그냥 사놓으면 언제 또 먹어요. 몇 달 지나면, 한두 달 지나면. 몇 달 지나면 또 수익 나. 그러면 한 10% 정도, 20% 남 이익 실현해도 또 살 수가 있죠. 구체적으로 성장이 안 되니, 아직은 그러니까. 그래도 2분기부터 3분기부터 특히 실적이 나아집니다. 그리고 온라인 광고는 지금 불황시장이지만, 이 회사는 그나마 동사는 좀 나아지고 있고요. 수익성 괜찮고요. 그래서 지금, 개미할기 시점 마지막으로 급락하는 것 같습니다. 이걸 깨지 않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깨져도 뭐, 갖고 있어도 이 가격 오니까, 그래서 비중 조절을 하셔야 되는 거죠. 지금 5% 사가지고, 5% 내려왔죠. 5% 사서 5% 내려왔으니까, 10% 사서 10% 내면 0.1% 손해인데, 0.5% 손해죠? 손해도 아니죠. 그죠? 그건 더 사야 되는 거죠. 비중 한 20%까지 사야 되겠죠. 대형주니까. 지금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모닝 인사이트에서 말씀드린 종목인데, 20만인데 아침에, 18만 5천이 손절가예요. 그럼 18만 5천까지 분할로 사시면 되는 거죠. 현재가에서 손절가까지 분할로 사서, 손절가를 분기했다가도 다시, 분기하면 손절시지만, 가서 근처 다시 올라오다가 다시 분기하면 그때 팔아야 되는데요. 굳이 18만 팔 필요는 없이 손절하지 않을 영역입니다, 현재는. 주가는 워낙, 그죠? 자, 지난달에 양봉이 뜬 상태고, 장기적으로. 이번 달 음봉이 뜨더라도 다음 달부터는 양봉이 떠서, 하반기는 대다수 포털이 좀 좋은, 구조적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좋아지고, 카카오도 마찬가지죠. 지금이 6월이 조정할 때, 가장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다 생각하시고, 비중을 보유하시고, 한 20%까지 확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유입니다. 네, 이렇게 네이버 살펴드렸습니다. 오늘 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 네. 여기서 너무 크게 좌절하거나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보유를 해보시라. 특히 첫 번째 나왔던 말이 그 코멘트가 기억에 남습니다. 대형주는 급락할 때는 사야 된다. 라는 점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네요. 자, 최여름님의 네이버 이렇게 종목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네. 자, 큰 맥락으로 항상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 네. 최병훈 전문가 얘기 듣고 있으면 주식은 쉬울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두 번째 종목 넘어가 볼 텐데요. 유튜브에서 연지님께서 스페코 올려주셨어요. 스페코 요즘에 번쩍번쩍 올라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되게 강했죠? 예. 네. 그런데 5,360원에 비중은 40%. 아이고, 예. 비중이 많으신데요? 그렇습니다. 이 스페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좀 전에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지만 맞아요. 막 여기저기 다 연결돼 있어요. 그 막연하게 방산으로만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신재생 쪽으로 엮일 수도 있고 뭐 핵실험, 네. 뭐 우크라이나, 이번에 재건주로 좀 많이 올라가는 재건, 모습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스페코를 어느 관점에서 좀 지켜봐야 되는지 사셨던 가격이 낮지 않죠? 네. 예, 어제 들어가셨나봐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전문가님 스페코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주식은, 생각보다 아주 쉬운데, 어렵게 하니까 돈이 안 되는 거죠. 10년이 걸려도 돈을 못 버는 건데, 이 스페코처럼 이런 테마죠. 펀더멘탈도 없고, 뭐 갑자기 꼴등하다가 갑자기 어떤 경우에 올라갈 수도 있어 성장은. 하지만 늘 꼴등했어요. 그죠? 그런 기업들은 펀더멘탈이 없다는 거죠. 약하다는 거죠. 펀더멘탈이 약하니까 내가 돈을 투자하면 내 원금을 받을 시조차 이자 받으려고 돈을 빌려줬는데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도 못 받고 손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돈을 투자할 때는 내 돈을 빌려준다는 생각하면 됩니다. 기업에 주식을 살 때도 내 돈 빌려줘서 내 원금 찾고 이자도 찾으려면 정말 펀더멘털 좋고 믿을 수 있는 기업. 그 다음에 지금 잠깐 나쁘더라도 미래가 보장돼 있다면 내가 좀 기다려주면 이자도 막 듬뿍 쳐줄 거 아니에요. 그죠? 스페코를 우크라이나 재건이라 건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제대로 못하는데 우크라이나에 가서 뭘 하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이 얘기를 듣고 이 기업이 주가 올라가든 말든 신경 안 쓰겠죠. 그죠? 근데 주식을 난 돈이 적으니 몇 천밖에 안 되니까
천만이다. 그러면 한 40% 비중 400만 사가지고 먹겠다 하면 테마주들은 올라갈 때 보면 잘 올라가니까 하루에 상한가도 가니까 돈이 금방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25년 동안 주식하면서 테마주도 어떤 수용성주 돈 벌어가지고 거의 다 날린 사람 대다수 봤습니다. 원금도 날리죠. 벌은 사람 거의 못 봤습니다. 특수건설용 건설기계 제조 구조물이에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우크라이나 가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지원도 우크라이나에 뭐 지원도 별로 한 것도 없는데요. 우크라이나 관련된 기업들은 전부 다 우크라이나에 그동안 전쟁할 때 지원해줬던 유럽 기업이라든지 폴란드라든지 그 근처 독일, 미국 이쪽이죠. 우리나라 기업들은 해당 사항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테마다. 주가를 올려놓고 따라오라고 그러면 금방 보세요. 거래 한 방에 실렸잖아요. 1880만 주 실렸어요? 그럼 여기 샀던 사람 단타는 팔고 나왔습니다, 이미. 그 전날 사면 5천까지 샀다가 한 20% 먹고 4천원대 5천원에서 20% 먹고 나왔는데 나는 물려 있습니다. 방법이 없죠. 지금이라 손절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손절하지 않고 손절하고 그랬는데 내일 다시 이렇게 올라갔어요. 올라가면 전문가님이 손절했다고. 지금 올라갈지 내려갈지 저는 이 분석 자체가 적자예요. 적자 기업입니다. 상반기에 1분기 벌써 이미 적자가 지속됐고요. 제대로 한 적도 없습니다. 1년도 28억 영업이 작년에도 38억 적자. 특수건설 구조하면서 적자를 해. 건설 경기가 괜찮았잖아요. 근데 특수자재 이런 건설 이런 쪽은 마진이 지금 잘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럼 앞으로 더 나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테마이기 때문에 샀다가 여차하면 자기 손절가 분봉 알아야 되죠. 이미 5,360원에 샀으면 여기 샀겠죠. 아마 여기 사신 것 같아요. 6월 20일 어제 2시 이후에 빠졌다고 생각해서. 테마주는 빠질 때 사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 사는 거예요. 그냥 가서 올라가 찔러가지고 먹으면 계속 들고 있다가 딱 음봉 주면 그냥 두 번째 좀 팔고 치우고 다시 내려오면 사지 않아야 됩니다. 다시 돌파하면 다시 사고 치고 그 정도 할 수 없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미 고점이 낮아지고 여기서 그죠.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반전할 때 파시고요. 다행히 여기까지 가주면 다행인데 5,300원 정도고요. 그 다음에 짧게 보면 5,230원 정도 되네요. 그래서 반등할 때 좀 반전은 5,350원 정도인데 그래서 내가 산가기 손절가기 때문에 주로 내려오면 목표가가 자기가 산가기에 대다수 초보자들이 산가기건 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전략 매도 의견 드리겠고요. 앞으로는 테마주 하지 않는 게 좋은 투자자인 것 같습니다. 전략 매도 의견 드립니다. 네, 반등시 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매수가 근처에서 매도해보시라는 관점으로 얘기를 해드렸으니까요. 다음에는 정말 이 테마보다는 조금 더 투자 쪽에 가까운 부분도 한번 고려해보시는 전략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오늘 랭킹쇼 주제 이야기로 잠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랭킹쇼 주제, 오늘 하지죠, 절기상으로. 그래서 비행기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재밌네요, 이게 생각보다. 나쁘진 않네요. 이런 거 자, 길들여지면 안 되는데. 근데 보기만 해도 기분이 벌써 나빠지거든요, 지금. 그렇죠. 네, 신경 쓰여요. 시비와 소라랭이, 주사 부리기, 우는 아이 내버려두기, 의자 발로 차기, 의자 과도하게 뒤로 젖히기. 자, 여기서 가장 하지 말아야 할 행동, 그나마 나은 거 5위 뭘까요? 공개드리겠습니다. 5위는요? 그나마 나은 거, 의자 과도하게 뒤로 이런 거. 젖히기, 요 정도가 그나마 낫네요. 21.7%가 나왔습니다. 네. 저는 예상했어요. 그렇군요. 발로 차는 것보단 저게 낫잖아요. 근데 저런 거 얘기하시는 분들은, 내가 돈 내고서 내가 내 뒤로 제치겠다는데. 아니, 그림 저거 저 짤이 준비한 있네요, 거야, 짤이? 지금? 저 어디서 갖고 온 거야, 도대체? 와, 신기하다. 짤이 있어요. 대단하시네. 예. 자, 의자 과도하게 뒤로 젖히는 거 사람들이 많이 안 좋아하네요. 알아보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행할 때 주의.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 진단 가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전화를 받아볼게요. 좋아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예, 종목은 S51이에요. 예, S51 큰 종목. 매수 가격하고 비중 말씀해 주시겠어요?
매수 가격은 84,000원이에요. 평균 단가가. 예. 그리고 비중은 40%입니다. 알겠습니다. 84,000원에 40%. 이거 한 번에 담으신 게 아니라 비중을 좀 늘려 오신 거죠? 여러 번 물타기를 여러 번 했어요. 하도 그렇죠. 내려와서. 근데 SO일 도대체 언제까지 내려가는 걸까요? 지금 7만 원대 초반까지 내려왔는데 자꾸 그러네요. 내려가네요. 예, 걱정이 많습니다. 예. 네, 지금 목소리에서도 걱정이 바로 좀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걱정 어떻게 걷어낼 수 있을지 지금부터 종목 진단해드리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최병훈 전문가님 S-오일 갖고 계시는데 주가가 자꾸 내려갑니다. 이대로 계속 물타도 괜찮은 걸까요? 물 타지 말고 반등치 팔고 나오셔야죠. 그리고 아마 SO일을 처음 살 때 그냥 가격이 고점에서 많이 12만 대에서 한 8만 대가 많이 내려왔다고 생각해서 사신 것 같아요. 12만 원이면 30%대 내려오면 3만 원, 339, 한 4만 원 정도 내려오죠? 그럼 12면 8만 5천 원 정도니까 한 35%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게 주식이 얼마나 쉬운지, 손가락 3개만 세도 퍼센트만 생각해도 몇 프로 빠져서 바닥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12만에서 일반적으로 35% 내에 빠지면 바닥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8만 원대가 초반인 바닥이죠. 그죠? 바닥이에요. 기술적 보면. 그럼 여기서 바닥이라 생각했는데 올라가려면 상승을 하려면 모멘텀, 즉 상승 동력이 뭔가 생겨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8만 원대니까 아마 여기 사신 거예요. 계속 사가지고 물 타서 이렇게 40%나 비중이 있는데, S-오일은 기름을 파는 회사죠. 기름을 공급해서. 자, 요즘 주유소 안 되고 폐업한다는 거 많이 들어봤죠, 신문? 주식은 경제신문만 한 개지만 매일 읽어도 돈 벌기 아주 쉬워요. 자, 주유소가 폐업한다. 그 다음에, 그러면 주유소가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폐업이 늘어나면 주유소에 공급할 게 적어지는 거잖아요. 10군데 한 곳에 폐업하면 한 곳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럼 뭐 S-오일은 매출 적어질 거 아니에요. 이거는 당연히 생각가 나온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리고 S-오일이 하려면 정제마진 뭐 이런 것도 좋아야지만 기름이 잘 나가면 되는 거죠. 그럼 기름을 많이 쓰는 산업이 활성화돼서 경제가 막 성장한다든지 경기가 엄청 좋아지는지 아니면 유가가 어느 정도 내려간 상태에서 안정적에서 경기가 좋아지면 정제마진은 좋아지니까. 근데 유가가 이제 올라간 상태에서 경기는 수요는 그냥 늘어나지 않으니까 오히려 수요가 주니까 마진이 더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익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식은 처음부터 저성장 국면에 들어간다면 주식을 사야 될 이유가 없죠. 산업 공장을 많이 돌린다고 하면 기름도 쓰고 많이 쓰지만 그러니까 가급부터 이 주식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해봤자 2011년도부터 성장을 못했으니까 10년 이상 그러면 박스권의 주가가 아무리 해봤자 8만 원에서 11만 원 이렇게 배당을 여기서 하면 배당을 많이 주니까 이건 우물안 개구리식 투자라는 거죠. 배당보다도 훨씬 더 손해가 날 수도 있고 싸다고 그냥 사면 늘 먹었지만 추세가 빠져. 그 은행주도 마찬가지예요. 배당을 하다가 실제 경기 나빠 쭉 빠져요. 그죠? 그래서 배당 받은 거 다 낮추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모멘텀, 즉 상승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아까 8만원대 빠져서 이것은 그러면 60%대 빠지는 거예요. 60% 빠지면 기본적으로 얼마까지 빠져야 될까요? 12만원에, 최근 들어 12만원에 여기, 28년도 말고 여기 보면 12만원대예요. 12만원대 60% 빠지면 4만원, 한 5만원대까지도 빠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배당이 연말에 되니까 그래도 22만이니까 6, 7만원 정도 빠져. 그 7만 6백원까지 왔잖아요. 그럼 이것도 깨지겠죠? 그럼 6만원대까지 오는 거예요. 그럼 반타작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야 돼. 그러면 반타작 됐을 때 사면 이제 어느 정도 50% 올라도 9만원 가잖아요. 그럼 번전은 할 수는 있는 거죠. 기다려서 이제 번전 연말까지 하면 번전 정도는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는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8만 연말까지 8만 5천 정도 드리겠고요. 이제 정제맛이 조금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재는 뭐 거의 다 많이 반영됐으니까
그래서 추가 하락을 좀 더 하더라도 7만 원 깨지고 하락하더라도 6만 한 2, 3천 원 가면 지지받을 걸 보이기 때문에 물 파지 말고 그냥 갖고 있다가 올라가시면 본전 팔고 뭐 그때 수익이 뭐 좀 배당 때문에 난다면 들고 있다가 빨리 비중을 좀 줄이시고 앞으로는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는 기업들 미래가 불투명한 기업은 단타조차도 안 해야 됩니다. 거래야 내 돈 잃지 않는 투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85,000 목표가 드리고 현재는 보유권 드리겠습니다. 자, 전현님 이렇게 S51 종목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답변 되셨나요? 전문가님, 질문 좀 하나 부탁드릴게요. 네. 네, 하나 하시죠. 중간 배당을 한다고 해서 샀거든요. 이게 중간 배당은 분기당 얼마 정도 주나요? 배당은 여기 보시면 편남에 보면 여기 투자 지표 나오거든요. 나오면 보면 이렇게 DPS라고 있습니다. DPS가 여기 보면 주당 배당금이거든요. 투자 HTS 홈트레이드 시스템으로 편남이라고 보면 거기에 제 투자 지표 보면 DPS가 나오죠, 그죠? 주당 배당금이 나오는데 여기 요 아래도 S51은 금이 나오면 DPS가 이렇게 보면 200원 요게 2021년 3,800원 줬고 22년 5,500원 작년하고 이익이 비슷해요. 올해는. 그럼 5,500원이니까 뭐 분기 배당까지 한다면 한 1,000원씩 주겠죠. 그리고 반기는 한 2,000원 정도 줄 거고 주당. 그러면 이제 분기 배당을 반기 배당하면 2,000원 정도 주면 2,000원 정도는 회복하는 거죠. 그러면 내 평균 단가 85,000이면 4,000이니까 82,000 정도로 보고 대응해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전현님 이렇게 배당에 대한 이야기까지 속 시원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연락 주세요. 예. 네, 이렇게 종목 진단해봤습니다. S51 살펴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전화 주시면 추가 질문도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진짜 토마토 전문가분들 내공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죠? 최병훈 전문가 지금 방금 보셨잖아요. 바로 질문 듣자마자 캐치해서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지까지 상세하게 화면으로 안내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거를 실시간으로 하고 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네. 자, 지금 거의 950명 가깝게 저희와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야, 최병훈 전문가님이 또 이렇게 끌어올려 주셨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저분 오늘 뚫어낼 것 같아요. 전문가님 한 964까지만 좀 어떻게 좀. 그놈의 964 도대체 뭐길래. 저희 목표가입니다. 예. 자, 그러면요, 이번 종목은요, 오랜만에 우리 강병옥님 거 한번 봐드리죠. 좋습니다. 자, RS 오토메이션. 매수가가 14,000원이에요. 비중 10%인데, 지금 약간 손실을 보고 계십니다. 요거 로봇이죠? 약간 좀 그렇습니다. 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관절에 들어가는 감속기 네. 만드는 회사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최근에 이때가 언제죠? 올해 3월에 고점 찍고 다시 내려와요, 단기적으로. 네네. 예,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지, 올라올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번엔 RS 오토메이션입니다. 어떻게 볼까요? 제가 진단을 부드럽게 하면 1,000명 넘을 것 같은데 제가 부드럽게 잘 안 돼요. 이런 주식을 사면. 그래서 보시면 RS 오토메이션, OS 오토메이션. 제가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감속기랑 로봇 관련된 고정장 자동화 수혜주예요. 그럼 로봇주는 3월에 끝났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제가 그렇게도 이야기 많이 했는데 여기 반등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3월 달에 내려왔을 때 반전할 때 고점 못 뚫린 거 팔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는데 지금 이게 14,000인데 손해났죠. 1,000원. 그럼 많이 빠졌으니까 22,000, 14,000 왔으니까 이것이 바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가격만 보는 거예요. 분석을 전혀 하지 않는 거죠. 시세 분석 안 한다는 거죠. 이 주식은 기본적으로 여기는 2020년도 이때는 전부 다 로봇 관련된 주식이 다 올랐어요. 로봇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죠. 요거는 로봇 세트하고 사고 요거랑 비슷한 SPG라고 있습니다. 감속기의 1등 회사. 그럼 SPG도 있고요. 그럼 이것도 깨지고 있잖아요. 지금 고점 돌파를 못하고. 그러면 여기서 가다가 못하면 22평선은 손절가죠. 주로 반타작은 이 회사는 실적이 좋아요. 그래도
테마처럼 올라갔다가 빠지기 때문에 또 나중 돼야 올라가는 거죠. 많이 빠지다. 그럼 평균적으로 4만 원이니까 30%대면 이거 보면 한 3만 원, 2만 5천 원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아마 이것도 깨지고 내려와서 저평가 되면 또 사람들 관심 없으면 또 올라가 버려요. 그것처럼. 근데 이것은 실적이 나오는데 이 RS 오토는 실적이 잘 안 나오죠. 왜 안 나오면 공장 자동화 공장을 만들지 않는데 자동화 공정이 들어가 로봇으로 자동화 공정을 해요. 근데도 넣을 데가 별로 없어요. 산업용 로봇은 경기가 성장하고 아니면 산업이 성장하고 막 공장을 많이 지으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러지 않고는 산업용 로봇은 돈을 못 벌입니다. 우리나라 로봇 회사들은.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작년도 19억이잖아요. 영업이익이. 그 적자나다가 다행히 최근 들어선 자동. 그래서 1분기는 재무제표 보니까 5억 정도 영업이익 냈어요. 20억 내가지고 시가총액 10배면 2천억, 200억이요? 100배면 2천억이. 그러면 60배 와 있잖아요. PER 기준, 영업이익이. 올해 실제, 그죠? 그러니까 고평가된 거죠. 그래서 파셔야죠. 전략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석을 하셔야지 안 하고 그냥 하면 만약에 내려갔다가 앞으로 막연하게 뭐 자동화 로봇 서비스부터 다 하면 감속 수익가 많이 되니까 그거면 1등 기업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내려가서 기다리면 되지. 물론 이것도 테마 올라오면 기다리지만 실적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힘들게 굳이 내가 손해보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소형주 하면서. 저는 매도하고 다시 나중에 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강병욱님의 RS 오토메이션. 예. 부드럽게 하지만 말은 강하게. 우리 전문가님은 내 말이 부드러운데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하지만 전 항상 내용을 들으면서 네.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막 하게 됩니다. 자, RS 오토메이션 진단 도와드렸으니까요. 네. 수익 내고 또 손실도 줄이는 방향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최병훈 전문가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멋진 진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 이렇게 종목 진단을 확실하게 도와드렸습니다. 네. 우리 최병훈 전문가님, 항상 냉철한 이 한마디를 하시지만, 한 번씩 배시시 웃어주시면, 상당히 큐트하세요. 반전이 있는 모습이죠. 제가 팬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쯤에서 또 랭킹쇼 주제로 잠깐 돌아와서 네. 4위 공개를 하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비행기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의자 과도하게 뒤로 젖히기가 5위였고요. 21%. 4위는 뭘까요? 공개해 주시죠. 술인가요? 맞나? 오, 의외네요. 저는 당연히 1위 아니면 2위일 줄 알았는데. 근데 비행기에서 술을 조금 주기는 하잖아요. 완전 만취해서 주사 부리는 것까지 보기는 좀처럼 힘들 테니. 네, 주사를 부릴 정도로 마시는 게 더 신기합니다. 그렇죠. 땅콩이 좀 떠오르기도 하네요. 왜요? 울컥. 아니, 맥주에 땅콩. 맥주에 땅콩. 갑자기. 제가 혼자 딴 생각했습니다. 누구예요? 안 돼요. 술 안 돼요. 안 돼요. 술 안 돼요. 주사 부리는 거 4위. 의외로 4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주사보다 우는 애가 더 싫다는 거예요? 우는 애는. 이거 좀 의외인데? 우는 애는 한번 싫긴 싫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게 1일 줄 알았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네, 자, 일단은 3위가 어떤 행위일지 그 얘기를 마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저희는 또 다음 전문가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랭킹쇼 이 후반부에 1000명을 이끌어줄 네. 전문가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주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1000명을 만들어주실 구세주 김민주 전문가께서 오셨습니다. 자, 김민주 전문가 여행을 많이 다니셨을 것 같은데 비행기에서 가장 꼴불견인 행동, 여기서는 혹시 어떤 걸 꼽고 계세요? 아이야 누구나 어렸을 때 다 우는 거니까 아닌 것 같고요. 어. 여자도 뒤로 제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양심의 문제인 것 같고요. 또 술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예상되는 범위고. 단지 제가 봤을 때 시비소란 행위는 남에게 극도로 피해를 주는 쪽이고 네. 고의성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시비소란 행위로 하겠습니다. 역시 매너남. 좋습니다. 시비소라는 게 아마도 저도 주사 아니면 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네. 시비소라는 게 1위로 꼽아주셨고요. 자, 그러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진단이죠? 갑니다. 자, 다음 종목 진단 김민주 전문가와 함께 첫 번째 도와주실 종목은요.
유튜브 가을향기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이거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사마 콘덴서를 갖고 계시는군요. 네. 자, 사마 콘덴서 매수 가격부터 확인해 볼 텐데요. 46,300원. 그리고 비중은 많이 없으세요. 5%. 최근에 사셨나요? 그런 것 같죠. 네. 가격이 매수가보다 조금 낮긴 하지만 크게 정차이다. 다르지 않아요. 수고하십니다. 뭐죠? 웃음 표시인데 추가 매수 가능할지요? 손실 중인데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건가요? COCO? 자체 심의해가지고 혼자서. 웃음이 아니라 COCO였군요. 네. 추가 매수 가능할지요? 단기 목표가 상담 부탁드립니다. 역시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고 짧게 보시는 거네요. 자, 추가 매수해서 단기간에 수익을 볼 수 있을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전문가님 사마 콘덴서 갖고 계시는데 추가 매수 지금 해서 단기로 승부 보는 거 요거 어떤가요? 단기로 승부 보기는 그 종목이 그렇게 수급과 매기가 오는 쪽은 아닙니다. 뭐 기본적 분석상으로 재무 내용은 튼튼하고요. 상당히 뭐 모르겠습니다. 제 주관적인 평이긴 한데 콘덴서 쪽으로는 뭐 항상 좀 후한 평가를 시장에서 받고 있다. 특히나 이제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삼화전기 어떤 지주회사 격인데요. 뭐 MLCC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사 내용은 괜찮고요. 뭐 기업 내용도 딱 보시게 되면 작년부터 이제 경기 침체 어떤 시그널에 들어왔는데도 이 회사는 그렇게 실적이 줄어들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시장에 좀 소외는 되고 있지만 안정적인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회사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올해도 뭐 작년과 비슷한 영업이익 그리고 뭐 거의가 그렇지만 내년도부터는 실적이 좀 증가하는 추세에는 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매매 관점으로 접근을 하신 것 같고 62동 평균선의 어떤 지지대를 보고 사신 것 같습니다. 추세는 조금 더 이어질 것 같고 주가 수준은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닙니다. 뭐 5월인가요? 그 히토류가 좀 부각되었을 때 이 사마그룹에서 페라이트 그 코어 양산 이력이 있다, 공급 이력이 있다 이런 소식에 상당히 주가 퍼포먼스가 좀 나왔었거든요. 그때 5만 원을 좀 넘어갔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뭐 가격 조정이 좀 나오고 하방 경직성을 확보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매매 관점으로 접근하신 것 같은데 일단 보유를 하시고요. 뭐 밸류적이나 이런 부분보다도 그 사마 콘덴서 자체가 다시 어떤 페라이트 이 부분이 좀 부각될 수 있느냐 그리고 시장의 좀 저평가 관점으로 판단을 받고 있느냐 이 내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추가 매수를 생각하시는 이유는 FOMC 이후에 뭐 금리 인상을 연내에 2번 하겠다고는 했지만 투심이 좀 반대되는 그런 코멘트를 했기 때문에 지수 조정이 나온다면 4만 원 정도에서 추가 매수를 해도 되겠느냐 이 부분을 여쭤보신 것 같거든요. 뭐 비중이 5% 정도라서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4만 원 정도까지 밀리면 5%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리고요. 단지 상단은 좀 막힐 겁니다. 테마가 붙었을 때도 5만 원 정도가 한계치였기 때문에 올해의 어떤 상승폭은 5만 원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 의견 4만 원에 5% 드리고요. 최종 매도 목표가는 5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숫자 딱딱 지키죠. 4만 원 딱 오게 되면 네. 거기서 5%를 더 채우시고요. 자, 그 뒤로 5만 원까지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한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이 전략을 챙겨드렸으니까 꼭 좀 기억해 두시죠. 자, 가을 향기듬의 사마 콘덴서 살펴드렸습니다. 네. 자, 이어서 지금 전화를 또 주셨습니다. 네. 다음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예, 네, 연결되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MC 홀딩스. LVMC 홀딩스 네, 2,410원요. 2,410원. 네, 20%고요. 네. 네. 네, 매도, 얼마 매도하면 되는지, 그리고 추가 매수해도 되는지, 제가 이 종목을 한 1년 됐거든요. 1년 갖고 계셨어요. 예, 예, 예. 이제 지금 수익을 좀 보고 계시는 거군요. 네네. 2,400원이면 이게 그러네요. 작년 한 5월 정도 가격이 2,400원대였어요. 네. 네. 자,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는데 추가 매수 하면은 지금 20%신데 얼마나 더 하실 수 있으세요? 제가 지금 한 10%. 10% 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LVMH 홀딩스가 좀 많이 밀려요. 6% 이상 밀리고 있는데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예, 네. LVMH 안녕하십니까. 홀딩스입니다. 그 좀 어려운 내용의 기업을 좀 사신 것 같아요. 최근에 그 추세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 자동차 쪽으로 보기보다는 그 오토바이, 특히 라오스 쪽에서 직영 매출이라든지, 그리고 딜러 사업,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구조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렵고요. 그 라오스에서 사업하는 내용을 제가 좀 뜯어보니까 여러 가지를 좀 하는 것 같아요. 뭐 라오스 내 의료기기, 의약품, 화장품, 건강기능식,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자동차 관련된 그 사업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신사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 종목이 오래됐다. 오래된 것 치고는 그 추세가 상당히 무너지지 않았던 부분이 저는 더 신기하게 좀 비춰지고요. 왜 그러냐면 기업의 내용은 둘째치고 제가 금방 좀 들어 전환사채 부분을 봤는데 이 부분은 추가 매수를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적자 폭이 너무 크고요. 지금 5년 연속 적자니까 올해도 제가 봤을 땐 적자가 나면 아마 관리 종목 지정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재물을 좀 보니까 부채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본을 좀 갖고 있어서 이 부분 때문에 주가가 좀 유지되어 왔던 부분 같은데 자본 확충 방안에 대해서 역시나 유상증자나 회사채 이런 걸로 자본 확충을 좀 해왔던 걸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그 뉴스플로우를 좀 보니까요. 그 주가가 왜 올랐을까? 이 내용인 것 같습니다. 라오스에서 전기차 충전소 구축했다. 오늘도 뭐 내용이 나왔죠. 테슬라에서 만든 슈퍼차지 부분에 관해서 뭐 테슬라의 어떤 규격 제품을 따르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여기에 주가 상승 모멘텀을 좀 갖고 올라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수익 중이신데요. 저는 이거 끌고 가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를 고민하실 게 아니고 리스크라는 것이 이제 손실 리스크, 수익 리스크 두 가지를 갖고 있는데 여기는 기술적인 부분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재무라든지 실적은 전혀 기댈 게 없다. 그러면 결국은 뉴스플로어가 계속 나와주면서 지금 21선 지지를 좀 설정하고 있는데 하방 경직성을 21선에서 트라이하고 있는데 21선이 무너지면 손절은 하시는 게 당연한 것 같고요. 또 21선이 깨지면 추세 반등도 나오지 않는다. 뉴스에 관해서는 뭐 라오스 최근에 EV 충전소 이야기가 나왔지만 또 다른 뉴스가 나와질지는 알 수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21선 이탈 시에 전략 매도 의견 드리고요. 가격은 2,400원으로 정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반등 목표가인 것 같습니다. 가져갔을 때 그러면 2,400원이 지지되면서 반등은 어디까지 좀 보면 되겠느냐. 지금 현재로서는 직전 고점을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솔직히 이런 부분은 넘어갈 수도 있고 안 넘어갈 수도 있는데 가격을 측정할 수 있는 요소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저는 목표가는 3,300원, 2,400원 이탈 시에 전략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추가로 사지 마시고 목표가 3,300원, 손절가 2,400원으로 대응해 보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제가 보니까 이 청자님 굉장히 솔직하신 분이에요. 뭐요? 질문 주실 때와 그 답변 다 듣고 나서의 온도차. 온도 차이가 상당합니다. 갑자기 한방 웃음 지으시면서 지금 미소가 보여는 들렸거든요. 미소가 보인 게 아니라 들렸어요.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민희 다행입니다. 전문가께서 이렇게 진단을 잘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종목 진단 팍팍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네. 제가 아까 전에 목표가로 1차로 잡았던 964명 이미 뚫었고요. 도달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시청자님. 네. 요거 감사드리고요. 자, 요 네. 남은 시간 동안에 1000까지 한번 가보죠. 네. 자, 그러면서 38 우리 명. 지금 랭킹쇼 주제 다시 좀 돌아오겠습니다. 네. 비행기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할 행동 3위를 볼 차례죠? 5위가 의자 뒤로 젖히기, 4위가 주사 부리기였는데 여기서 3위는 뭘까요? 지금 바로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운운해 하니까요. 공개해주세요. 아니네요. 아니 이거 진짜예요? 12소란이 3위예요? 이거 약간 제 상식이랑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렇군요. 주사랑 승객 12소란 이게 3, 4위.
아니 우는 애가 그 정도로 아, 근데 우는 애는 약간 그 우는 소리가 어. 네, 귀를 파고들어요. 아니 근데 와 저는 이해합니다. 좀 예. 많이 좀 놀랍긴 합니다. 이거 왜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오 주사 부리고 시비를 걸고 소란 피우는 것보다 애들 우는 게 더 싫군요. 의자 발로 차는 거라. 남은 게 지금 근데 이 발로 차는 거는 진짜 극단적이긴 합니다, 조금.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좀 결과가 나왔는데 돌고래님 3위 발로차라고 하셨다가 엥? 약간 당황하신 것 같아요. 저희도 약간 좀 그렇습니다. 1위와 2위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종목 진단을 더 가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 유튜브에 김은기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지요. 네. 자, 신성 ENG 가보겠습니다. 신성 ENG 요즘에 주가가 좀 내려와 있는데 이거 태양광 관련해서 움직임 나왔던 종목이죠. 그렇습니다. 2295원에 20%. 최근에 그 신재생 쪽에서도 풍력의 움직임 좀 나오는데 태양광이 조금 약한 느낌이네요. 자, 신성 ENG 현재는 2125원입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볼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신성 ENG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신성이 엔진은 좀 따라가는 그 매매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가를 보시면 지금 2295원에 사셨으면 이번에 따라가셨거나 그죠? 지난번에 고점 2300원 돌파할 때 따라가셨거나 둘 중에 하나시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가장 중요한 게 연말에 실적이 좀 늘어날 수 있겠구나 내지는 어떤 기대감이 조금 더 충만해지겠구나 이런 종목들은 연초에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늘 그 추가 매수를 할 때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죠. 내가 물타기를 해서 빠져나오는 추가 매수인가 내가 비중 추가를 하기 위한 추가 매수인가. 그러면 연초는 빠져나가기 위한 추가 매수가 아니었다는 거죠. 물론 포트나 종목별로 다르겠지만 비중을 추가하는 그리고 기대 수익률을 높이는 추가 매수 구간이라는 거죠. 추가 매수가 저는 항상 좀 보수적인데 추가 매수를 할 때 내가 비중 확충 방안이라는 추가 매수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시청자처럼 이렇게 좀 달려드는 매매를 했을 때는 결과물이 좋지가 않죠. 그러면 최근에 이 종목이 1600원까지 하방 낙폭을 좀 확보하고 그죠? 반등이 나왔단 말이죠. 1600원부터 거의 2400원까지 올라왔으니까 50% 정도 반등이 나왔고 지금은 눌림목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기대감을 갖는 부분이 기존에 있던 태양광 사업 그 다음에 클린룸 사업 이 부분이 정상화가 좀 돼가고 있고 실적이 늘어나고 있느냐 이 부분을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신성은 1분기 호실적을 썼습니다. 이 부분은 뭐 주가의 밸류를 떠나서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작년에 29억였는데 올해 이제 43억 찍었고 2021년도 이 기업이 그 영업이익이 24억이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210억을 찍었고요. 소형 종목인데 올해도 가이던스가 나와 있어요. 영업이익이 400억. 그러니까 지금 딱 2배가 올라가는 쪽이죠. 더블로. 그래서 실적은 계속 우상향이 좀 되고 있습니다. 수주 잔고도 제가 전자공시에 들어가서 봤는데 나쁘지 않은 쪽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력 부분에 태양광 쪽에서 보니까 이렇게 360도 회전하는 그런 태양광, 그 다음에 건물에 붙일 수 있는 이런 기술력들의 특허를 좀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클린룸 매출이 반도체만 연관되어 있는 거 아니고 2차 전지 쪽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실적이나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기대를 언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주가 하락은요, 뭐 2,400원 가까이 갔다가 지수 하락에 맞춰서 내려온 것 같고요. 뭐 62동 평균선 정도에서 하방 경직성은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님 지금 비중이 많으시거든요. 소형 종목인데 2,290원, 거의 2,300원에 20%다. 추가 매수 의견은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유 의견만 드리도록 하고요. 최종 매도 목표가는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고점 부근인 2,700원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2,700원을 돌파한다면 기업 내용을 봤을 때 저는 3,000원까지는 반등이 좀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 2차 목표가를 나눠서 1차 목표가는 2,750원, 2차 매도 목표가는 3,000원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생 ENG 살펴드렸습니다. 태양광에 관련된 종목으로 진단을 해드렸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이 얼마 남아서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쥐얼파고TV님께서 선익 시스템 올려주셨는데요. 네. 비중은 적어요, 8%. 근데 매수가 3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31,450원. 아, 손실이 계속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늘도 4.5% 빠집니다. 근데 이게 단시간 내에 급락했다.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되나 답답하다. 이걸로 하게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죠. 전문가님, 선익 시스템인데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근에 그 주가의 움직임 퍼포먼스는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수주나 이런 부분을 좀 보게 되면 이런 부분은 내용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보니까 공급 계약 한 개 320억 정도 이틀 전에 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이게 보시게 되면 그 이틀 전에 좀 올랐습니다. 네, 월요일 정도인데 한 8% 정도 올랐고 320억이 보니까 매출액 대비 43%인데 상당히 많은 규모를 했죠. 이런 부분은 향후에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5월에도 보니까 이제 OLED 장비 쪽이니까 증착 장비 관련해가지고 75억 정도 계약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쪽은 상당히 뭐 좀 버틸 수 있는 원동력, 향후에 죽게 볼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데 우선 그럼 선익시스템이 주가가 올라왔던 내용이 뭐냐? 뭐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좀 퍼포먼스가 나왔느냐? 메타버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종목이 그 전부터 이런 퍼포먼스가 화려한 종목은 아니었거든요. 그 바람을 결국은 탔다고 좀 보여지는데, 지금은 향후에 나올 기대 추정치 실적에 비해서도요, 재무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괜찮지만, 좀 과도하게 평가를 받고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젤파고TV님이라고 하셨나요? 37,000원에 잡으신 이유가 어떤 21선과 61선의 어떤 이동평균선, 하방 지지대, 이런 부분을 좀 보고 사신 것 같은데, 냉혹하게 좀 충원을 드리면, 기술적인 부분도 조금 더 연마가 필요하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버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31,000원 이탈 시에 전량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손절 가격 말씀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익 시스템이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민주 전문가는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이크, 와.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파이팅. 씩씩하게 흔적을 남기고 가신 우리 김민준 전문가의 덕분에 네. 오늘도 역시 1000명을 뚫어내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무리 짓게 됐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감사는 감사고, 자, 오늘 할 건 해야죠. 랭킹쇼 주제, 예상 외의 1위와 2위입니다. 네. 웃는 아이 내버려두기가, 이렇게 순위가 높다는 게 약간, 좀 서운한 감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내버려두면 아쉽다는 안 생각도 됩니다. 드는데 예. 어쨌든 이게 나온 조사 결과니까요. 알아보겠습니다. 1위와 2위 공개해 주시죠. 웃는 아이 내버려두기가 1위였네요. 내버려두면 안 되죠. 예. 39%. 애들 우는 소리에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셨나 보죠. 그렇습니다. 웃는 아이 내버려두기가 이 주사와 시비까지 이기고 1위에 등극했습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질 않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쉽지 않은 상황일 텐데. 근데 대부분의 네. 부모님들은 저 가만히 안 내둬요. 그냥 계속 어떻게든 달래려고 애를 쓴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 그 신경을 안 쓰는 부모님들 그런 일부. 일부 때문에 저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저는 드네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아요. 반드시 재울 겁니다. 네. 예. 자, 그리고 2위 의자 발로차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흔하게 있는 일이어서 더 2위로 그런 것 같아요. 높게 순위가 책정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아무쪼록 1위와 2위까지 공개해드렸고요.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죠. 네, 오후장도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